인사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까지. 와 이거를 라이브로 듣다니. 이걸 앨범으로 내시는 건 어때요? 이 장원영 얼굴을 뺏는 주파수. 이거 뭐지? 그래서 잠깐 장원영이 돼봤어요. 이건 인간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AI가 부르는 내면의 독백 같은 곡입니다. 사실 역주행을 한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음악으로 참견한다. 고밀도 음악 코멘터리 음악의 참견.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진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초의 아빠이자 프로듀서 히치하이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악을 어떻게 셀렉하는지를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음악을 셀렉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음악도 과학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모셔온 음악의 참견 2화 게스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야, 아유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감사합니다. 네, 근데 두 분 처음 뵀는데 네, 닮았습니다. 닮았죠. 잘 맞죠? 네. 네, 저희 딸이고 제가 아빠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전자는 절반을 가져가는데 네. 우리는 굉장히 닮았다고 느끼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50%를 닮아야 되는데 80에서 90% 닮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어 눈, 코, 입 같은 주요 특징을 닮으면 다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닮은 비율이 줄고 이 눈, 코, 입이 닮았으면 굉장히 닮았다고 느껴요. 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은 아빠 닮는다.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는 5대5가 맞고 뭐 저는 이제 두 분 처음 뵀지만 제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히치하이커라고 하시면 돼요. 히치하이커님, 네. 네. 우리 히치하이커님을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이 진초이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히치하이커님의 어떤 얼굴을 알고 있다 보니까 주요 특징들이 이제 진초이님에게 과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닮아 보여. 똑같다고 막 하잖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안 똑같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종의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과학적으로 안 닮았다는 게 설명이 됐거든요. 객관적으로는 닮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오늘을 위해 아빠랑 궤도님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궤도님이 음원을 내신 경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작사 작곡도 하셨어요? 공동 직접? 작사를 했고, 네. 네, 그 메시지 프롬 더 유니버스라는 양자역학 기반의 곡을 이 썸머 케이크라는 분하고 같이 네네. 원래 과학에 관심이 되게 있다고 하셔갖고 저한테 이제 자문을 받으시다가 작사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작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피처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저작권료를 따박따박 받는 네 이번 달에도 한 250원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등록하느라고 한 30몇만 원 냈거든요. 몇 년 지난 5,000원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거 원금 회수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요런 기회에 또 사람들이 찾아보거든요. 그쵸. 그럼 그 달은 한 500원 들어옵니다. 근데 저작권은 연금이니까 근데 연금이 뭐 1년에 2,000원 들어오면 사실 그래도 뭐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던데요. 저희도 찾아보고. 그래요? 네. 근데 앞부분에는 이제 궤도님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끌까봐. 중반부터 나오잖아요. 예, 중간부터 약간 이제 깜짝 놀라게. 근데 또 이 대가께서 찾아보시다니 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2원 정도 올해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청해서 조금만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또 오히려 또 안 들으실 수 있는데 이러면 이게 그럼 짧게. 네. 이별은 영원히 지지 않아 사라진 게 아냐 떨림으로 부르면 들릴까. 요런.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노래 잘하신다. 궤도님은 내 인생에 언제 음악이 참견한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그냥 모든 인생입니다. 나의 전체 인생. 우리가 음악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저는 사실 음악이라는 문화가 너무 부러워요. 과학도 문화라고 생각해서 네. 과학도 음악처럼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다. 똑같은 과학을 계속 다시 보고 계속 다시 듣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과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어릴 때 이제 학업으로 써다 보니까 반복을 안 하거든요. 저는 반복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과학을 궤도님의 양자역학 설명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이해했다는 착각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볼 때는 막 우와 야 진짜 대박 이러고 딱 끝나는데 뭐야 이게? 그럼 다시 봐. 그럼 또 볼 때 으아 그래 이거야. 뭐지? 진짜 그래서- 양자역학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 500만 600만 나오는 게 이게 제 영상의 목적이에요. 문화가 반복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영화나 뭐 우리가 좋은 공연은 계속 보잖아요. 그쵸. 콘서트도 여러 번 가고 영화도 그렇고. 네, 영화도. 근데 과학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 일단 익숙해지면요 애정이 생겨요.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애정이 생기니까 결국은 과학이라는 분야, 과학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과학을 하나라도 더 던지는 그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어렸을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쵸, 어렸을 그쵸. 때부터 안될과학 보면서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까지 안 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이걸로. 와 이거를 라이브로 듣다니. 이걸 앨범으로 내시는 건 어때요? 그 비트만 깔면 바로 랩이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50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많이 접하고 그거 덕분에 과학을 더 재밌게 보는 시선으로 자란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을 준비하면서 질문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네네. 또 제가 아빠랑 또 유튜브를 많이 같이 보거든요. 어. 알고리즘에 갑자기 장원영 얼굴을 뺏는 주파수 어. 하는 영상이 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또 같이 앉아서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장원영이 돼봤어요. 아, 아빠 뿌띠뿌띠. 주파수를 들으면 장원영의 얼굴을 빼앗는 거예요? 네, 그런 설정의 주파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헤어진 연인, 아하.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아하. 돈을 또 많이 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냐라는 거를 알려면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네. 과학적 사고는 굉장히 심플한데 네.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장원영의 얼굴을 뺏는다. 얼굴을 빼앗는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분은 얼굴이 그대로 계시겠죠? 그렇겠죠. 그럼 사실 빼앗는 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닮아간다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카피하는 거죠. 그죠? 얼굴 카피. 네. 그럼 얼굴을 카피한다라는 건 그분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 얼굴이 변해야 되는데 네. 어떤 의학적인 서비스가 없이 얼굴이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못 뺐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죠? 진초이님이시잖아요 지금. 네,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만족스럽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장원영님들이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예, 실패한 겁니다. 또 저희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멜로디가 빠질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또 사람이 홀리는 멜로디나 리듬이 있는지. 이거 히치하이커님이 잘하시지 않나요? 잘한다기보다는 네, 그거를 잘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잘한다기보다는 그걸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완전히 홀린다는 어떤 절대적인 공식은 없을 거예요. 그 공식이 있다면 어떤 아티스트는 모든 곡을 완벽하게 성공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절대적인 공식은 없지만 일종의 반복성이나 예측 가능성 혹은 여기서 약간의 변형 중간중간 변주가 들어가면은 이게 뇌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도파민이 콸콸콸 나온다. 엄청난 쾌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곡은 자꾸 듣고 싶겠죠. 근데 도파민이라는 게 예를 들어 좋은 곡을 들어서 와, 너무 좋다 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측 시스템에서 그 간극이 클수록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튀는 구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이 딱 있어요. 이 곡이 이게 뭐 좋을까? 예측을 한 요 정도로 합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음. 그러면 내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 대비 실제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간극이 생기잖아요. 네. 요 격차가 크면 클수록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순간 도파민이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와. 변주를 꼭 줘야 돼요. 이건 적어놔야겠는데. 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파민 맞아요. 히트곡. 맞아요. 로 연결되는. 그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멜로디 구성이 좀 그렇거든요. 맨 앞부분에 이러다 미쳐 내가 열애를 작하던 그런 내가인데 그게 원래 멜로디는 이러다 미쳐 내가 열애를 작하던 그런 내가 이게 한음이었거든요. 약간 랩
같이. 네, 음이 원래 하나였는데 아. 그걸 제가 이러다 미쳐 내가 열이 어. 시작하던 그런 내가 이걸 올렸어요. 변주를 주신 거잖아요. 변주를 좀 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갈 때 하는데 갑자기 딱 튀니까 네. 이 부분 되게 기억에 남는다. 음. 그러면서 튈 때마다 도파민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또 해보자. 이거 다시 한번 이런 걸 해야 돼요. 다시 네, 한번 이런 걸 해야 이런 걸 됩니다. 한번 해봐야겠어요. 메모 잘해놔. 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 명곡들 있지 않습니까? 명곡이라는 걸 내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또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더 좋은 거야. 그러면은 예측했던 이 명곡의 이거보다 더 크니까 또 도파민 또 듣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중독성이 일어나요. 역주행이 일어나는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네. 수능 시즌이 되면 또 금지되는 곡들도 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곡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거. 칭찬 극찬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수능 금지곡. 그렇죠. 근데 이 수능 금지곡이라는 거는 조금 메커니즘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웜이라고 계속 귀에서 맴도는 어떤 그 기억이에요. 네. 수능 금지곡의 특징은 노래가 끝나질 않아요. 쏘리 계속 가잖아요. 소리도 있었네. 네. 소리.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끝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어떤 뭔가 완결되기를 원해요. 미완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해요. 첫사랑 잊으셔요? 저는 첫사랑이 지금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아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첫사랑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아내분이시니까 네. 첫사랑이란 어떤 임팩트 있는 무언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임팩트. 네, 첫사랑 딱 했을 때 임팩트 있는 무언가. 왜냐면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네. 첫사랑이라는 게 이제 완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임팩트를 잃어버린다. 그렇죠. 이 미완성 효과가 뭐냐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뇌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 첫사랑과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사랑만 한 상태로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면 평생을 이 뇌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고민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짚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짚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 되게 행복한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되게 행복한데. 왜냐면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뇌는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야지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음악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뇌는 이 음악을 끝냈다고 생각을 못 하니까 계속 이어갑니다. 소리 그럼 소리 언제 끝나는 거지? 소리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 딱 기억나세요?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돼. 왜냐? 소리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가 나올 때 예를 들어 곡이 딱 끊어졌어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이어폰을 뺐어요. 이 뇌는 지금 이걸 끝나지 않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뇌가 이걸 마무리해서 끝내고 싶은데 끝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똑같은 곡을 머릿속에 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곡이 뇌리에 완전 꽂혀서 또 듣고 싶고 하게 만드는 거죠. 익숙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능 금지곡이 된 겁니다. 저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곡을 한번 들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네. 일부러 그걸 지우려고 다른 곡을 막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거 끄면 또 들리죠. 생각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 아직 미완성된 곡이라서 머릿속에서. 그럼 요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요 미완성 패턴을 완성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해당 노래를 끝까지 들었다라는 신호를 뇌에 확실하게 주고 여기가 끝이다를 알려주면 끝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곡을 듣거나 혹은 다른 강한 인지적인 과제가 있는 문제를 풀면은 여기로 옮겨와서 다른 문제를 풀게 돼요, 뇌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되게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건 팁입니다. 네. 요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껌을 씹는 게 도움이 돼요. 네. 껌을 씹으면 이쪽 근육이 움직여서 네네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입을 움직이면은 뇌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서 입을 움직였을 때 입 주변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 회로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반복 재생을 억제하려면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껌을 씹으면 집중이 잘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네네네. 지낼 때 그냥 쪽지 시험 같은 거 볼 때 네네네. 선생님들이 껌을 나눠줬어요. 아니면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정한 패턴의 운동을 하면은 좀 안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리 떠는 것도 비슷해요. 다리를 일정하게 떨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어요. 네, 네. 다리 떠는 게 복 나가는 거 제외하면 장점밖에 없어요. 정말.
네. 근데 복이 나가는 거 그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운동 효과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뭐 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추억의 노래를 들으면 또 그때로 돌아가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혼자서 막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뇌과학적으로 너무 정확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추억의 노래들을 찾아 듣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편도체와 해마 같이 어떤 장기 기억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가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놔뒀다가 이거를 꺼내온다 생각하는데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은 꺼내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뇌가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10년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을 네. 5년 전에 기억해내는 것과 네. 지금 기억해내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여행 가서 노래를 듣잖아요. 그럼 그 노래를 딱 들을 때 여행에서의 그 느낌이 다시 떠올라요. 그게 청각 자극이 있으니까 연결돼 있던 기억이 예전의 시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을 다시 불러내는 거죠. 궤도님은 그런 추억의 노래가 있어요?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는 했을 때는 저는 만화 주제가. 네.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한 장비들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카세트 테이프랑 녹음할 수 있는 이 장비가 있으니까 네. 그 만화가 시작할 때 오프닝 곡을 제가 직접 녹음을 했어요. 우와. 그래서 그 아날로그 테이프에 네. 만화 주제가 모음집 테이프가 있었어요. 오.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 그 만화와 관련된 나의 어떤 그 시절의 막 재밌는 것들이 딱 떠오르니까 저는 되게 즐거웠죠. 너무 귀하네요. 아직도 너무 어려가지고 돌아갈 추억이 뭐 사실 많진 않으니까. 사실 그쵸. 네, 어디로 돌아가세요? 뭐 들으면. 최근에 친구랑 성수동에 옷가게를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옷을 보고 있는데 딱 스피커에서 노래가 하나가 나오는데 혼자서 막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폴 블랑코 아티스트 분하고 네. 피처링 비오에서 서머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 마지막 수련회에서 부산에 갔는데 네. 부산 해운대 밤에 배를 띄우잖아요. 아, 거기 그쵸. 친구랑 타가지고 불꽃놀이 하면서 막 떼창했던 곡이었던 거예요. 아 그때가 떠오르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울고 친구는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아. 저는 그 조용히 놔둬 하면서 그냥 울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렇다면 노동요라고 불리우는 음악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듣는 음악이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가. 근데 그걸 들으면 푸시업을 10개 할 거를 20개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 운동은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일단 음악을 들으면 이 주의 자원이 분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운동이. 네. 힘들다는 생각이란 이 자원을 음악적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좀 덜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파민이나 엔돌핀의 분비를 좀 증가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피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을 통해서 약간 줄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돌발 질문인데요. 네. 제가 그냥 혼자서 조금 연구했던 건데 어. 심박수가 60에서 70 정도 나오고 그걸 2배를 하면 120 예, 템포인데 120 정도의 템포가 인간의 그 심박수랑 맞아서 그게 운동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할 때 그런 템포의 음악을 좀 들으면서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운동을 아예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하지만 개인차는 있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느린 노래를 들어요. 운동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느린 노래인데 막 이럴 수도 없고 막 이것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느린 거 듣습니다. 빠르게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BPM이 빠른 곡을 듣는 것처럼 제가 DJ를 하는데 60 정도 되는 곡을 스피드업을 해서 트는 DJ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네. 또 관객들 흥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템포를 올리면 이제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올려서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면 갑자기 이제 또 오히려 다운될 수는 있죠. 옛날에 가수 김장훈 씨가 자신의 곡을 이제 공연 때 해야 되는데 좀 템포가 느려서 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템포를 좀 빠르게 바꿔달라 그래서 원래 템포가 120이었는데 130, 140 막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160인가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원래 빰빰빰 이런 곡인데 빰빰빰빰빰 이런 곡으로 바꿔가지고 결국에 못 썼어요 그거. 너무 이상해서 너무 욕심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시대를 앞섰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됐죠. 노래방에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또 노래방 얘기로 이어나가면 음치
아니면 박치 같은 네, 그런 네, 네. 단어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뇌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음치를 단순히 노래를 못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높이를 인식하는 부분, 발성을 조절하는 요 사이 어떤 매칭 오류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와. 뇌에서 이제 이 청각 신호를 통해서 들었어요. 요 음과 실제로 내는 요 사이에 우리는 보통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들은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게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 녹음실에서 이제 가수분들하고 녹음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음정을 잘 맞추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쵸.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게 잘 안 들려서 못 맞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맞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게 귀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소리가 뇌에서 정확한 음으로 해석이 안 되거나 인식이 안 되고. 네, 아니면 인식이 됐는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안 맞거나 그러면 음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영역인가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 개선이 되는 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 네.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청각과 운동 피드백 회로 여기를 강화를 하면은 이제 음정의 정확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걸 우와. 치료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보컬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어느 수준까지는 치료가 가능할 거예요. 아 트레이너 분들. 그렇죠. 약간의 바이어스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걸 들었는데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조금 조율을 하는 거죠. 한번 높여봐라. 그러면 이제는 들리는 소리보다 내가 실제로 조금 더 높은 음을 내게 되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싱크가 맞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이 바이어스를 맞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개선이 가능하지 않나.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그 기타 튜닝하듯이 튜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 뇌와 나오는 소리를 튜닝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절대음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절대음감과 음치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음치는 요 사이에서 음 높이를 다시 재현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절대음감은 아무런 기준 없이 음 높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음감인 분들은 이런 것도 어떤 음인지를 바로 내요. 그렇죠. 음정을 네.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소음인데 심지어 대화를 피아노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음감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출발선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이 어떤 게 주로 있냐면 극도로 정교한 음감, 압도적인 음역대, 엄청난 저음부터 엄청난 고음까지. 맞아요. 음역은 네. 타고나는 거니까. 근데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독특한 음색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톤도 지금 음색이 되게 독특하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는 아. 환경적으로 바꾸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색 그렇죠. 같은 경우. 음색은. 네, 그래서 고마워. 네. 그래서 유전은 출발선을 정하고 이 환경은 그 사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데 결국 유전이 또 천장을 정해요. 네, 그러니까 요 천장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유전적인 요인, 출발선이 어디이냐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이렇게 유전 환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 관련된 것들 또 음악이 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과학이 케이팝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우 너무 감사하죠. 예전엔 영향 못 미쳤거든요. 전혀 못 미쳤어요. 예를 들어 K-pop 아티스트 중에 과학을 좋아한다. 그럼 약간 좀 이상한 사람. 4차원. 근데 4차원은 사실은 우리 차원이 지금 4차원이라 4차원이라는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와. 너 4차원이야 그러면 평범하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5차원 이상으로 말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5차원 이상이라는 존재처럼 보이니까 이 과학을 좋아한다는 거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오면서 과학을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부각이 되니까 맞아요. 네. 그쵸. 지금은 이제 K-팝 아티스트 분들, 뭐 아이돌 분들, 뭐 뮤지션 분들이 너무 과학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과학을 소재로 한 노랫말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유나님께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 네. 그 네. 외에도 이제 엔드 시오리라는 그 앨범 자체에 과학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궤도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살별에도 궤도 나오고 저는 여기서 이제 윤하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자신감을 좀 본 거죠.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그 개념은 블랙홀이라는 이 천문학에서 가장 핫한 천체에서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그런 단어조차도 모릅니다. 네. 근데 심지어 그 단어를 곡의 제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곡의
한 부분에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라는 부분을 그냥 당당히 넣은 거예요. 보통 사실 이런 것들 비유로 이제 풀거나 해가지고 과학적인 부분을 좀 제할 텐데 그렇죠. 대놓고 사건의 지평선 이거는 그냥 먹히든 안 먹히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근데 그게 먹혀서 물론 뭐 좀 약간 잘못 먹혀서 사건의 수평선, 샷건의 뭐 수평선 막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사건의 지평선이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죠. 멋지고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좀 과학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죠. 나중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적인 걸로 하나 기가 막히게 막 아시겠죠? 네. 뭐 파동 방정식. 뭐 이런 거. 저도 과학적인 개념을 녹여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네. 샤이니의 히치하이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죠. 그 노래 작곡을 제가 했고 작사를 진초이 엄마인 김부민 작사가가 예, 예. 이제 작사를 했는데 12년 전에 나온 노래거든요. 음. 그때만 해도 과학을 소재로 한 노래가 거의 없었어요. 네. 예, 제가 좀 가사를 좀 히치하이킹 가사입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왜냐면은 히치하이커의 히치하이킹. 와 이거는 기가 막힌데요. 일단 자신감. 근데 이거는 제가 얼핏 봐도 엄청난 과학입니다. 이미 그냥 대놓고 시공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빛, 무한의 우주, 네, 다세계 해석이죠. 또 어떤 느낌으로 좀 하셨는지 좀 작업 비화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작사를 할 때 김부민 작가가 원래 과학 덕후거든요. 뭔가 색다른 소재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작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음악이 주는 에너지와 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요소를 넣게 되면 더 단단하고 더 광활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작가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가 막힌 해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좀 괜찮으시죠? 네. 네. 히치하이킹 일단 내가 운전하지 않는 이동 상태 통제권이 외부에 있는 상황이죠. 네. 내가 운전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탄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과학에서 비선형 동력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곡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대한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곡이라서 네. 그래서 여기 가사를 보시면은 펼쳐진 무한의 우주로 흩어진 모든 널 만날 때까지 차원의 세계로 닫혀진 문을 열고서 요게 이제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인 시선입니다. 네. 이렇게 단순한 곡이 아니에요. 한 그 번 안에 더 또 무슨 꼽니다. 숨은 뜻이 또 있나요? 한 번 더 꽈요. 이거는 지금 현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 사실 역주행을 한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요거는 보세요. 네,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인간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AI가 부르는 내면의 독백 같은 곡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네. 자유로운 삶의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기 결정권이 없이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에이전틱 AI에 대한 곡이거든요. 네. 아시겠어요? 네. 이거 우리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히치하이킹이라는 건 자율성이 없어요. 즉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거는 운전자입니다. 네. 운전자라는 외부 시스템이에요. 네. 이게 곧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가능하고 굉장히 행동도 잘하고 하지만 스스로 목적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네. 프롬프트 입력을 할 때부터 어떤 차를 타느냐, 언제로 날 데려들지 여기 가사 나와. 언제로 날 어디로 데려들지 모르지만 AI가 이 사람이 뭘 치려는 거야. 사람이 프롬프트를 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강화학습을 통해 나온 결과로 AI가 답을 줍니다. 네. 즉 이 목적지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AI의 독백 같은 곡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바로 나오신 거죠? 사실은 좀 미리 대본 보고서 네, 좀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꼬고 꽈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과학 소재가 K-팝 씬에서 그 많은 선택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사실 지금 저의 생각은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장기화시켜서 당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음악을 하시거나 어떤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 특히나 문화와 가까운 대중과 가까운 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모든 게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똑같으시네요. 네. 응.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 저희 몸도 과학이고 몸 저희가 과학이죠.
음악으로 표현하는 감정 자체도 저희 몸에서 나온 거니까 과학이고 감정 뇌에서 나오죠. 저희가 있는 환경, 저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다 네. 과학이라고. 지구도 과학이죠. 맞아요. 믿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촬영 장비 다 과학이죠. 네, 다 과학이죠. 다 과학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악 자체 과학이 빠진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저한테는 다른 해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은 아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우리가 듣기 좋은 음과 불협화음을 처음으로 구분해낸 게 수학자 피타고라스거든요. 즉 어떤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봤을 때 듣기 좋은 음악이다라는 걸 알아낸 게 수학자가 처음 발견을 했는데 네. 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음악은 어떤 굉장히 감성 영역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과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서스름 없이 꺼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저는 과학계에 있기 때문에 예술가와 과학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왔어요. 명확하게 예술가가 어떤 영감을 받아요. 그 영감을 받은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네. 그럼 과학자가 그거를 현실에서 구현해내요. 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예시로 하나 들자면은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에 잠수함이 나와요. 네. 예, 잠수함이 핵잠수함입니다. 근데 그 잠수함의 이름이 노틸러스거든요. 네. 그로부터 한참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과학자들이 인류 최초의 핵잠수함을 만들어요. 그 잠수함의 이름이 노틸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해저 이말리라는 작품에서의 노틸러스의 영감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이제 노틸러스라는 이름이 게임 속 캐릭터로 들어가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훌륭한 서포트 챔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술가와 과학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과학이 K-팝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4대 과학 기술원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 카이스트의 교수이신 지드래곤 교수님의 노래가 우주로 송출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디지스트에 지금 특임 교수로 있고 같은 스트들. 네. 네,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죠. 네. 네. 뉴스로도 접했고. 네, 이게 나사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네. 지드래곤 교수님의 홈 스위트 홈, 그다음에 선덕대왕의 신종의 소리, 네. 요거를 결합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79억 광년 떨어진 사자자리 쪽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외계 행성 중에서 인류와 유사한 지적 생명체가 보낼 전파 신호를 포착하거나 혹은 반대로 지구의 문화유산이나 기술력을 알리는 전파를 외계로 보내서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이런 실험을 한 건데 사실은 이 실험이 갖는 의미가 네.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는 현재까지 관측된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그 예술적인 활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과학이 정말 많은 음악 중에 굳이 K-팝을 선택했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이 위상. 대단하죠. 진짜 K-팝도 어쨌든 그 형식이 팝에서 온 음악인데 네네. 한국이 팝 음악을 받아들여서 K-팝이라는 장르로 재생산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왜 K-팝을 선택했을까, 왜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했을까를 생각했는데 가나다라가 사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완성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학적인 언어죠. 과학적인 한국이.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 외계 생명체가 알고 이거를 분석해 본다면 분석하기 좋은 언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우주 공용어는 수학이라고 지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패턴. 왜냐면 수학은 만든 게 아니라 수학은 발견한 거다 보니까 네. 그렇죠. 하나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한글 우리 세종대왕님의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에도 찌아찌아족이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찌아찌아족. 네. 그래서 오늘 궤도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똑똑해진 기분이 들어요. 약간 똑똑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더 많이 똑똑해진 기분이 들고. 아이고. 궤도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음악의 참견 처음 나왔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준비하는 거 반도 못했습니다. 원래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분한 분위기가 이야기를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쩌면 이 자리는 이야기가 좀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좀 귀중한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궤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음악은 사람의 오감 중에서 청각으로 즐기는 과학적 예술이다. 라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는데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진초이님은 어떠셨어요? 음악이라는 것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만약 정답을 내린다면 제가 제 어떤 음악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음악으로 리스너의 또 생각을 대입해가지고 제가 질문에 대답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호기심에는 과학이 대답이 돼주는 것 같아요. 정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요즘 궤도님에게 참견하는 음악은? 정말 최근에 우리 최애나님 캐치 듣고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한 10년 전, 20년 전에 조금 나의 어떤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해서 10년 전, 20년 전에 궤도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공부하고 있었죠.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약간 분명히 즐겁고 신나는 음악인데 네. 그 시절의 이야기가 떠오르니까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약간의 아련함과 슬픔이 그 즐거운 음악 속에 있으니까 참 되게 재밌게 좀 듣고 있는 곡입니다 요즘. 오늘 음악의 참견은 궤도님과 함께 음악이 우리 신체 또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 상식을 통해서 음악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또 K-팝과 과학이 서로 이렇게 친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 또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음악의 참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은 어떤 분이 오세요? 어떤 주제로? 야구 응원 문화와 음악. 아쉽게 우승은 뺏겼지만 이제 우승 2번이나 받습니다. 우승의 기운 좀 아닙니다. 최강하